네, 오늘 저는 부산 자갈치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부산 내에서 꽤나 유명한 선어회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선어회, 활어가 아닌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로 즐길 수 있는 선도의 횟감을 말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산 여행 시 꼭 가보라는 유명한 횟집 중 한 곳인데요. 특히 일반 횟집에서 보기 힘든 고급 횟감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곳의 특징입니다. 이 정겨운 분위기의 횟집에서 어떤 고급 횟감을 볼 수 있을지 회사랑과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우선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자갈치역 근처에 위치한 선어마을이라는 횟집이에요. 이곳은 양질의 고급 선어 횟감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회 메뉴는 크게 한 가지예요. 선어 모듬회인데요. 소자랑 중자, 대자가 있어요. 소자는 55,000원, 중자는 7만원, 대자는 9만원인데요. 저는 지금 2명이서 왔으니까 소자를 먹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단골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2명이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거 먹고 싶으면 중자를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명이서 와서 7만원짜리 중자 선어 모듬회를 주문했습니다. 그 비주얼은 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중간 사이즈의 병어 등살과 뱃살, 그리고 간재미, 가오리죠. 그리고 광어 8kg짜리라고 합니다. 10kg짜리 민어, 맨 마지막은 이곳에서 아까무스라고 불리는 눈불대, 우리가 흔히 금태라고 알고 있는 눈불대 회입니다. 이 눈불대는 스시야, 오마카세 전문점에서나 볼 수 있는 생선인데요. 이거 이렇게 편한 분위기의 횟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거는 선어회의 대표 주자인 병어입니다. 이 병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완전 작은 건 아니고요. 뱃살과 등살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한 20cm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게 회를 종류별로 한 줄로 썰어주셨는데요. 이 종류에 맞게 된장, 초장,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따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주신 대로 이 병어 회를 여기 있는 된장에 한번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은 선어회 특유의 부드럽고 녹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어 자체의 기름진 맛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밍밍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어 뱃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장을 감싸고 있던 뼈가 새꼬실스러운 식감을 주고 지방의 고소함이 살짝 떠 있습니다. 병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만 맛있는 회를 먹고 싶어서 찾아간 분들에겐 다소 아쉽다고 느낄 병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병어는 간장이나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다 이 된장에 찍어 먹는 게 자체의 단맛을 더 잘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회는 가오리예요. 비주얼로 봤을 때에는 삭히지 않은 홍어회를 썰어 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맛이 있으면서 무른 느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질겅질겅 씹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이 암모니아 향이 살짝 있었습니다. 홍어, 간재미 둘 다 체내에 암모니아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어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삭힌 것처럼 찡한 냄새가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간재미는 개인적으로 자체의 맛보다는 식감으로 즐기는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선어보다는 보다 탱탱한 식감의 활어를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어 숙성회보다는 활어를 드셔보시는 게 아마 식감을 즐기는 재미도 있고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8kg짜리 광어예요. 8kg짜리 광어, 큰 사이즈의 광어니까 이건 당연히 자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양식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울수록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광어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전량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kg짜리 광어, 이거는 간장과 조미생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곳이 약간 동네에 있는 횟집 느낌이거든요. 비록 조미가 된 거지만 생와사비를 준비해주고 간장도 정말 찐득한 회간장. 이 광어라는 생선은 크기가 큰 사이즈를 좋은 숙성을 해도 단맛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 말처럼 살 자체의 단맛이 꽤나 느껴지는 광어였습니다. 그리고 식감 같은 경우는 숙성이 꽤나 돼 있지만 막 무르다 그런 게 아니고 꽤나 탱글탱글하고 상당히 연한 랍스터 꼬리회를 먹은 느낌과도 닮았습니다. 숙성을 한다고 해서 회가 무조건 물러지는 건 아닙니다. 방식에 따라 방건조처럼 쫄깃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는데요. 활어의 식감과 달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확실히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하고 살짝의 탱글함이 있는 숙성 광어회는 색다른 경험으로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광어 지느러미살.
네, 8kg짜리 자연산 광어 지느러미살은 정말 두툼한데요. 지금 같이 온 친구가 이걸 먼저 먹어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자체의 맛이 워낙에 강렬해서 간장을 듬뿍 찍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는 간장을 비교적 촉촉하게 찍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 먹었던 광어 지느러미살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씹는 순간 오독하면서 자체의 육즙이 터져나오고 진한 감칠맛과 고소함 그리고 특유의 향긋한 내음이 입안을 진하게 물들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먹은 회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없는 부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여기는 대중적인 회 맛집보다는 숙성의 매니아분들이 재밌는 경험을 하고자 오는 곳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매니악합니다. 지금 이거는 인당 한 점씩 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점밖에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운 그런 광어 지느러미 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10kg짜리 민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 사이즈가 아닌 중 사이즈를 주문했는데요. 이는 같은 어종이더라도 더 좋은 부위를 먹기 위해서인데 저는 민어 꼬리살과 배꼽살이 있었습니다. 심줄로 질길 수도 있는 꼬리살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서 주신 걸까? 아니면 운이 없던 걸까? 이렇듯 나오는 부위에 랜덤성이 강해서 이 또한 나중에 방문하실 분들의 아쉬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그냥 결대로 사라져요. 이 생선의 심줄을 제한 살이 입에 넣자마자 부서지면서 녹아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화로회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조금 특이하다,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숙성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맛있고 재밌는 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어 뱃살의 경우 꼬리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건조하듯 꾸덕꾸덕한 무거운 식감이었는데요. 고소함은 살짝 있고 색다르지만 젊은 손님들 입맛보다는 숙성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매니악한 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생선은 이곳에서는 아까무스, 우리가 흔히 금태라고 부르는 눈불대예요. 이 눈불대는 흰살 생선계의 참치 대뱃살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름이 엄청 많은 생선이거든요. 고급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볼 법한 이 금태를 이곳은 뭉텅뭉텅하게 썰어 주셨습니다. 간장과 조미생와사비 살짝 얹어서 맛을 볼게요. 부드러워서 너무 빨리 사라져. 개인적으로 난 이거 와사비 얹어서 먹는 게 훨씬 나았어. 와사비를 찍지 않고 간장에만 먹었을 때에는 조금 밍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름짐이 많고 간장의 단맛만 느껴지는 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조미생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먹으니까 살짝의 산미도 있고 와사비의 알싸한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금태를 더 확실하게 꾸며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식집에서 먹는 금태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지만 뭉텅뭉텅하게 썰어 먹는 금태회만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를 다 먹었습니다. 횟집에서 회를 다 먹으면 다음으로는 바로 탕이죠. 보통 탕이라고 하면 매운탕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은 맑은 탕밖에 없습니다. 주문을 하니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숙성횟집에선 어떤 맑은 탕이 나올까요? 맑은 탕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고 1인당 10,000원이에요. 하지만 회를 먹고 난 후에는 1인당 5,000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운데에서 떠먹는 게 아니고 다 끓여져 나와서 혼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소분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회를 먹고 나서 먹는 매운탕이나 맑은탕에는 살이 안 들어있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먹잖아요. 근데 이곳은 지금 이게 탕에 들어있는 광어 순살이에요. 8kg짜리 광어의 내장 부분 뼈를 살코기채로 끓인 맑은탕인데요. 한 덩어리만 들어있지만 두툼한 살점에 결코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국물은 생각보다 얼큰합니다. 이 매운맛은 다소 가벼운 게 청양고추의 매운맛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물에는 무 자체의 단맛이 어느 정도 우러나와서 약간 얼큰하고 살짝의 단맛이 있고 미나리의 향긋함이 국 전체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횟집에서 회 먹고 나서 먹는 탕의 느낌이 아닌 그냥 요리를 먹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를 다 먹을 때쯤 나오는 생선구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선은 매일 달라지는데 이날은 전갱이 구이였습니다. 전갱이는 선도가 좋아 비린내 없이 튀기듯 구워서 바삭하고 은은한 고소함에 탕과 함께 마무리 식사로 훌륭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자갈치역 근처에 있는 헌어마을이라는 횟집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소자가 아닌 중자로 주문했을 때 인당 45,000원. 일반적인 농어나 광어, 연어가 들어간 모듬회가 인당 2만원에서 25,000원에 우리가 먹거든요. 만원 정도 더 주고 몇몇 고급 횟감을 즐기는 목적으로 오기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숙성이 꽤나 된 회를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이곳에 와서 드시는 것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저 회 맛집이라고 알고 찾아가시는 분들은 크게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성의 정도가 심해서 회보다는 제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다른 요리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방어나 연어처럼 맛이 강한 생선이 아닌 다소 밋밋한 맛에 식감도 특이한 회를 잘 모르고 접한다면 인당 2, 3만 원의 회가 값어치 없다고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회는 별미로 즐기고 후에 맑은 탕을 주문해서 생선구이와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게 제일 만족스러운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하게 비린내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회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매력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